자, 합시다. 자, 오늘 어디 가냐면 명제의 후반부. 자, 증명도 있고 절대부등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증명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보여주는 정도로만 가고 말 거고, 오늘은 절대부등식 아니다, 몇 증명도 빼자. 절대부등식 좀 제대로 하려 그래요. 자, 거기 들어볼까요? 증명 언급은 할까? 어차피 오늘 숙제 필요 없잖아. 일단 증명부터 하자. 정확하게는 명제에 대한 증명입니다. 명제가 뭐였어, 후야? 그렇게만 말을 하면 이상하지 않니?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 앞에 뭔가 단어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문장이나 식. 아이, 그건 뒤고 이 자식아. 앞. 항상. 항상.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그지? 그냥 참이거나 거짓인 하면 참고일치 바뀐다는 말인지 항상이란 말인지 헷갈리잖아. 그지? 그럼 조건이 뭐야? 조건. 조건이. 응. 명제와 조건이었잖아. 조건은 뭐야? 조건은 이제 항상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항상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 맞네. 그러니까 어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불렀었지. 그래서 명제랑 구분해야지. 맞지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항상 참인 놈을 증명하러 온다라는 얘기겠지. 맞지요? 자, 그때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증명법, 그리고 간접 증명법. 직접 증명이랑 간접 증명이 있어. 자, 여기서 직접 증명이 뭐야? 라고 하면 명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가 남자다 라는 걸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직접 증명. 그 명제 자체를 건들면 안 돼. 그럼 증명해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까야죠. 야, 단어가 좀 그렇다 깐다니. 그렇지? 까면 되지. 자, 근데 간접 증명은 빨리 왔네 생각보다. 어서 와요. 간접 증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명제를 살짝 건드는 거야. 그때 후는 남자다 라는 명제를 건드려 보자. 어떻게 건드릴 거야? 여자인가? 그거 맞아. 그거에 의문을 가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약간 그거 우리 명제의 부정 기억나? 부정에서 결론적이 남자 아니면 여자, 뭐 흑 아니면 백, 홀수 아니면 짝수처럼 그런 양분으로 딱 되는 녀석들을 가지고 할 때 내가 부정과 원래 명제는 참고시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후는 여잔가? 라고 의문을 가져보는 거야. 맞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후가 남자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잠깐 가정을 해보는 거야. 후가 여잔가?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가정이 맞다면 후를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후를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었더니 뭐해? 쇠고랑을 차고 나오지. 그럼 뭐야? 여자라는 가정이 잘못됐네. 그럼 이제 뒤늦게 남자였구나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쏙 되죠? 그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그때 이제 뭐 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는 방법, 또 누구는 여자 화장실에 집어넣는 방법, 또 뭐 해보는 방법. 오케이? 그 방법은 이 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긴 하겠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하기만 하면 후는 여자가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자라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행해보는 거지. 그지? 따라서 후는 남자구나. 요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명제를 하나 가져가 볼까?
뭐 있다? 루트 2는 무리수다. 를 증명을 하래. 당연히 무리수인데. 무리수임을 증명을 해보래. 자, 그래서 뭐 한다? 루트 2를 유리수가, 는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루트 2가 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지. 그럼 유리수가 맞다면 유리수가 뭐야? 정민아? 유리수, 이 자식이? 시은아, 유리수가 뭐죠? 자, 그거 조금 더 맞아. 분수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보자. 유리수보다 좁은 범위를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수를 정의를 했을 거 아니야. 유리수보다 좁은 범위의 수가 뭐 있지? 정수. 정수를 가지고 좀 더 붙여볼래? 그렇지. 정수를 가지고 만든 분수꼴의 수. 물론 뭐 좀 더 세부적인 조건을 붙이자면 부모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뭐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라고는 뭐야? 가정하면 웃어. 자, 하면 루트 2는 뭐다? 정수분의 정수. 여기서 A, B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서로 소라고 하자. 서로 소인 정수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는 거지. 양변에 A배. 양변을 제곱. 2A 제곱은 2제곱. 그럼 여기서 뭐다? B제곱이 짝수야. 그러면은 B는 뭐였겠어? 정수니까. 정수를 제곱했는데 짝수다. 그럼 원래 수도 짝수였겠죠. 그래서 B를 2L이라고 2L, 2M, 2L, 1L이라고 적어보자. 따라서 뭐다? 뭐 단 L은 정수.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A 제곱은 2L의 전체 제곱, 즉 4L 제곱. 이 약분해주면은 A 제곱은 2L 제곱. 그럼 뭐야? A 제곱도 짝수네. 그러면 A도 역시 짝수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럼 A는 뭐다? 뭐 예를 들어서 2K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미 문제 생겼지. 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서로 소인 정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를 공약수로 가졌네. 와, 씨, 늙었다. 공약수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수학 선생님 돌겠다. 따라서 여기서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뭐 해버렸어? 모순이 발생해버렸지. 따라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가정 자체가 틀린 거야.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데 따라서 뭐다?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렇게 증명하는 거. 이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알겠나요? 요게 더 이해가 잘 되지? 그렇지. 젠장. 자, 두 번째. 요번에는 간접증명법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거 한번 생각해봐. 원래 명제와 역인 명제는 참거짓이 무관했었죠. 그래서 역의 참거짓과 무관하게 본 명제는 참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었어. 근데 부정인 명제는 참거짓이 반대라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정을 이용한 거지.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었지. 참거짓이 항상 고정되는 거. 뭐 있었어? 대우. 그래서 두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명제의 대우는 원래 명제랑 뭐다? 참거짓이 일치할 거거든.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밝혀버리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알았지요? 이름 자체가 그냥 별건 없고. 자, 그러면 증명용으로 물어보는 대표적인 거 뭐? 이거. 뭐? n제곱이 정수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면 왜 n도 짝수야? 를 증명을 해보래.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걸 증명을 해보래. 그때 왜 대우를 쓰는지부터 생각을 해봐. 자, 우리 이걸 그냥 증명한다고 쳐봐. 가정에 n제곱이 있지. 맞지? 그걸 짝수라고 했지. 맞지? 그 n제곱을 가지고 n으로 넘어가기가 좋나? 싫을걸? 왜? n제곱이 2의 배수, 2k꼴이라고 하면은 n은 루트 2k잖아.
그걸로 어떻게 처리해? 뭘 할까? 맞죠? 그래서 그게 더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받고 싶은 거야. 대신에 참거짓이 고정돼 있는 놈. 그래서 뭐다?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써보는 거지. n이 짝수가 아니면 뭐야? 홀수지 뭐. 그러면 뭐다? n제곱도 짝수이다.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이다. 를 증명을 해주면 돼. 쉽죠? 어떻게? n이 2k 플러스 1. 뭐 단 k는 0, 1, 2, 3, 4. 그 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서 n제곱을 갑니다. 뭐예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뭔데요?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 보이냐? 이론 묶을 수 있는 녀석이 뭐 있어? 2k 제곱 플러스 2k. 여기까지는 뭐야? 짝수지. 근데 뒤에 뭐 있어? 홀수가 됐잖아. 따라서 n제곱도 홀수이다 하면 증명 끝. 이게 대우령 증명이야. 자, 요거를 내가 굳이 보여준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요 두 가지 녀석은요.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언제 내신 대비 할 때는. 근데 내신 대비용으로 넘어가려면은 너네가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은 서술형 대비. 그래서 지금 너네 센 책을 보면 있잖아.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규류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르시오 일 겁니다. 빈칸 출연형이 제일 많기는 해. 문제집에는. 근데 서술형 대비도 하기는 해야 돼요. 자, 참고로 빈칸 추론형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은 너네가 완전 처음 보는 명제들을 갖다 던져주면서 풀어보세요 할 수도 있음. 왜? 거의 98%쯤 되는 양은 다 책이 써놨거든. 거기서 이제 네모 박스 빈칸들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증명하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냥 처음 보는 명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서술형용. 다음 명제를 증명하시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럼 너네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세상 처음 보는 명제를 가져다 주면서 증명해봐라고 할까? 아니지. 왜? 채점 기준은 있기는 한데 애들이 표기한다 해야 되나? 쓴다고 해야 되나? 증명하고 서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어떤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요것 벗어나면 다감점이라고 하기에는 증명은 너무 빡세. 그래서 보통 뭘 많이 주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은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들은 별표를 치면서 내가 뭐 요것들은 증명해봐, 요것들은 증명해봐라고 나도 얘기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할 수 있어. 알았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두 문제를 가지고 온 거야.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거. 자, 실제 각자 뭐 어떤 학생들은 미래는 어떤 학생들은 금성 하면서 뭐 여러 개를 보겠지. 각자 학교 그 교과서에 저 증명 파트에 있는 증명 문제들은 진짜 많아야 한 대여섯 가지야. 딱 그 녀석들만 볼 줄 알면 돼. 볼 줄 안다? 쓸 줄 알면 돼.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너네가 이제 곧 고3을 앞두고 있잖아. 고3이 고3을 앞두고 있대. 미쳤나 봐. 고등학생 앞두고 있잖아요. 잠깐 졸았어, 내가. 고까지 하고 졸다가 3 이랬나 봐. 뭐 말하지? 곧 고등학생이 되잖아. 여태까지 너희가 중1, 2, 3을 준비하면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와 고등부의 서술형 문제는 그냥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중학교 과정은 있잖아. 중등 과정은 서술형 문제가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서술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야. 말로 풀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뭐 수학적 정의를 쓴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닮음 이 문제를 서술형에서 만날 때도 너희가 항상 썼잖아. 뭐와 뭐와 뭐를 만족함으로 ASA 닮음이다. 합동인가? A 닮음이고 SAS 합동이지. SAS 합동이다. 뭐 RHS 합동이다. 이런 거 쓰잖아.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고등부는. 고등부는 그냥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임으로 따라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너네들이 그 해설지 보면은 나오는 풀이 있지. 뭐 임으로 따라서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잖아. 그냥 등호에서 쭉 연산하는 과정을 보여만 주잖아. 그렇게만 쓰면 고등부는 만점이다. 알았죠?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쉬운 건 아닌데
서술하는 데다가 뭔가 에너지를 쏟지 마. 특히 여학생들, 좀 꼼꼼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애들한테 계속 습관을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게 대부분 그거야. 자꾸 뭔가 말을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함. 서술은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등부는요. 알겠죠? 물론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들은 말이 좀 필요하겠지. 뭐 따라서, 임으로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증명이라서 필요한 거지 서술형이라서 필요한 건 아니다. 알겠죠? 그것만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수학 시험 대비할 때 서술형 대비라는 프린트나 이런 것도 해봤지. 맞지? 보통 하지. 고등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 과정 그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다 서술형 대비라서. 알겠음? 알겠음? 끝. 아무튼 여기까지. 이게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말고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냥 증명 파트였고 혹시 쓸 거 있나? 아까 후 그거 예시 써줄까? 쓸래? 아니야. 알았어. 그럼 지워도 되나 혹시? 자 어쨌든 그래서 증명은 내가 오늘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숙제 풀이도 없고 해서 그냥 하자고 했죠. 용명! 그래서 한다고 했잖아. 왜 이걸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냐면 어차피 너네가 열심히 빈칸추락 문제 풀어봐야 시험날 되면 까먹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음? 그래서 빼려고 했던 거고 뭐 이미 해버렸지만 아무튼 오늘의 메인 테마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그 뒤에 거 어디? 절대부등식. 후야 절대부등식이 뭘까? 어? 조금 다른데 뭐가 바뀌어? 뭐가 안 바뀌고? 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이름이 왜 붙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 쪽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뭐 언어적 능력이 딸려서 저 정도밖에 이름 못 지었나 봐. 자, 절대부등식이 뭐냐? 등식에 보면은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있었지. 정민아, 등식에 방정식이 있었고 항등식이 있었지. 방정식이 뭐야?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거긴 해. 너 잠이 덜 깼구나. 일로 와봐. 잠 깨줄게. 정민아, 어? 그렇지. 자,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 조건 얘기하면서 했었잖아. 정은아, 항등식이 뭐야? 그렇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부등식도 비슷해. 부등식도 결국은 뭐가 있냐? 특정 x에 대해서만. 물론 그 특정 x가 하나의 값이나 두 개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범위로 나올 수도 있지. 부등식이니까. 맞죠? 2차 부등식 했었던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뭐도 있겠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도 있겠네. 자, 우리 특정 x에 대해서 성립하거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부등식이라고도 했지만 보통 이름 구분했니 안 했니? 구분 잘 안 했었지. 그 공수 원 보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이름을 그냥 부등식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자, 근데 실제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요?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저 절대 부등식은 뭐다? 일종의 등식으로 치면 항등식 같은 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시 항등식 때처럼 한번 생각해봐. 항등식에서 결국 뭘 물어봤었니?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부등식도 비슷합니다.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인 것을 고르시오. 다음 부등식이 왜 절대 부등식인지를 증명하시오. 그런 것들로 물어볼 거다. 알겠지? 식을 완성하시는 느낌보다는. 알았음? 자, 간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 갑시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서 뭐 배운다? 기본적인 이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겠네. 그래서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될 거다. 또 증명이야. 자, 부등식의 증명. 자,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부등식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이걸 부등식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말로 불러봐. A와 B가
그래, 다르긴 하지. 어떻게 다른데? 달라도 들어있죠. 이 새끼.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고. 그냥 다르다가 저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A가 더 크다. 즉 대소 관계를 말하죠. 그죠? 크다 작다. 다음 수 중 가장 큰 것을 또는 다음 수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죠. 뭐 이런 문제들을 만날 거거든. 그때 이제 너네가 쓰는데 자 시은아 7이 커요? 4가 커요? 아 똑똑하구만. 자 그러면 후한테 물어보자. 왜 7이 커? 학자들. 아 수학자들이 그러래? 누가 그랬어? 피타고라스가 그랬어? 아 진짜? 피타고라스가 7이 더 큼을 증명했어? 네가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 말고 있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정민아 7이 커? 4가 커? 왜요? 그거는 정수 느낌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나누기 분수 느낌 아니냐? 말고 그냥 정수로 얘기해보자. 7과 4 중에 경훈아 왜 7이 커? 자 수직선상에 7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7이 큰 걸 아니까 수직선의 오른쪽에 찍기로 약속을 한 거지. 역으로 들어간 거지. 크니까 오른쪽에 찍은 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게 아니라. 알았음? 자 후야 왜 7이 커? 옛날 수학자들이 어. 그놈의 수학자들은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결국 둘 중에 누가 큰가요를 밝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빼기입니다. 뭐 나왔어? 양수 나왔죠. 자, 부등식을 증명을 합시다.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증명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둘이 그냥 빼는 겁니다. 빼서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A가 큽니다. 음수가 나오면 B가 큽니다. 0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같은 거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냥 빼면은 양수가 항상 나올까? 아닐걸요? 누가 커? 지연아. 이제 말도 안 해요. 요게 크대요. 자, 그럼 한 번 더. 왜 루트 7이 커?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자, 제일 너희가 많이 하는 대답이 루트 속에 있는 7이 더 크니까요. 이거야. 맞아. 그럼 루트를 벗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제곱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뺀다고 해서 대소를 모를 때, 양섬수를 모를 때는 뭘 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제곱을 해서 빼봅니다. 그때 양수가 나오면 A가 큰 거고요. 응? A가 크다고요. 두 번째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B가 큰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일 때만 성립하는 거다? 반드시 둘 다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다. 만약에 음수라면요. 그렇지. 안 쓴다. 반대가 되겠죠. 그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어떻게 할래?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양수가 크죠? 음수보다. 정말. 낚이지 좀 마세요, 문제.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안 쓰지만. 뭐? 나누는 방법도 있어. 둘 다 양수일 때.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A가 큰 거잖아. 나눴을 때 1보다 작으면 B가 큰 거고. 뭔 말 알? 알았죠?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해볼 수 있다. 알았지?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양변이 놓였을 때 얘기고. 자, 간다.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시간이?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봐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쉬운 거. 뭐? 요게 뭐 한다?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자, 왜 0보다 크거나 같아? 증명도 필요 없죠. 뭐예요? 너 오늘 안 되겠다. 이리 와. 너 몽둥이 들고 있어. 자, 들고 있어. 자, 가자. 왜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자변이 뭐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뭐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나 뭐 어쩌냐? 크거나 같죠? 왜요? 완전 제곱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으로 가보죠. 얘는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네?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그럼 마이너스로 가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절대값 a 플러스 b.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 세 개. 지금 너희들이 질문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녀석은요. 두 번째라고 하자. 이 녀석은요. 아까 내가 일부러 보여줬던 거야. 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제곱. 그거랑 비슷해. 자, a제곱 플러스 ab가 있어요. 그럼 뒤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을 쪼갭니다. 왜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항 3개는 a 플러스 2분의 1b의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건 지 혼자 완전 제곱식이고. 그래서 영어도 됐나요?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요거는 아까 정민이가 얘기했었나? 인수분해? 정확하게는 인수분해는 아니고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곱하고 2를 곱해줍니다. 그때 그 곱하기 2는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와서 a 빼기 b의 완전 제곱식, b 빼기 c의 완전 제곱식, 빼기 c 빼기 a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0보다 커놨죠. 제곱식들의 합이니까. 그러고 나서 요 마지막 녀석은 시윤이가 말한 게 맞아. 뭐? 자, 위에 있었던 두 가지 녀석과 또는 세 가지 녀석과 얘가 다른 점. 내가 저기서 분명히 설명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A가 큰지 B가 큰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두 녀석을 빼자. A가 큰지 B가 큰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제곱해서 빼자. 뭘? 양변에 있는 녀석. 여태까지 세 개는 양변이란 게 없었잖아. 우변에 그냥 빵밖에 없었잖아. 그럼 빼고 자시고 한 게 아니지.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변형을 했다면 정민아 왜 그러냐 오늘? 자, 어디 아프니? 이 시간이 내가 잘못했네. 자, 잠깐 하자.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 알았지? 자, 뭐 한다? 양변에 있는 녀석을 뭐 합니다? 제곱을 해서 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여태까지 위에 있었던 녀석들도 다 똑같아. 뭐? 지금 저 부등식이 성립하니 아니면 내가 밝혀야 되는 부등식이? 내가 밝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이란 건 없어. 절대로 이거 양변의 2배를 하면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고 2를 곱하는 거야. 굳이 이거 의미 없으니까 그냥 2를 곱해서도 되잖아. 만약에 양변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지? 그래서 좌변만 가지고 변형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보다 아직까지 부등호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이항을 시켰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양변에 있는 대상들을 제곱해서 빼기만 한 거야. 자, 어제도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 절대값 ab. 그 다음에 얘는 제곱. 자, 왜 이렇게 바로 갔냐면은 상식으로 기억해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절대값이 없는 것처럼 제곱을 한 거고 이 녀석도 전개할 때 앞에 거 제곱을 할 때 그냥 a제곱 쓴 거고 뒤에 거 제곱할 때 원래는 절대값 b의 제곱이겠지만 그냥 b제곱 쓴 거야. 근데 얘들은 제곱을 한 게 아니라서 그 절대값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다.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면 다 사라지고 남은 게 뭐예요? B로 묶어주면 절대값의 AB 마이너스 AB입니다. 알았나요? 자, 여기서 절대값이 그냥 자기 자신이 커. AB라는 거를 하나의 수처럼 생각해봐. 자기 자신과 절대값을 붙인 녀석을 비교하고 있잖아. 누가 커? 당연히 절대값이 크겠지.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고 증명이 끝이 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증명을 끝내면요. 두 번째 거 증명도, 세 번째 거 증명도, 네 번째 거 증명도 마지막 답점수에서 1점 또는 2점 정도 감점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 얘기해 줄게. 절대부등식을 뭐 할 때는,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 등호가 있을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거를 뭐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실 거야. 그래서 등호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없으면은 감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이.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여기서의 등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등호는 하면서 그 그 등호는 여기서 있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거고 하면은 둘 다 빵빵인 거밖에 없고 A, B가 둘 다 빵이 된 거지. 이럴 때 성립합니다. 뭐가? 여기서 A가 B가 0이면 얘가 0이 된다를 가지고 여기서도 A, B가 0이면야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밝혀주는 거야.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다 같을 때 성립하죠. 왜요? 얘가 0이면 A, B 같다. 얘가 0이라면 B, C 같다. 결론 A, B, C 다 같다. 알았죠? 여기서는 단 등호는 좀 위에 쓸까? 그냥 가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절대값 AB는 AB일 때 성립한다지. 맞지? 근데 절대값 AB랑 AB가 왜 같은데? AB가 양수 또는 0이라서 그때 성립합니다라고 써주면은 만점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절대부등식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야.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속도를 좀 낸 건데 그 두 가지도 증명을 처음에 하긴 합니다. 물론 증명이 끝이 아니라서 문제인데 그때도 너희들한테 내가 강조해 준 건 뭐다? 그때도 등호 성립 조건 꼭 써달라는 거.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지금 왜 이렇게 다들 졸렸나? 가보자. 자, 이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할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봐. 이름 붙이지 말자. 그래 봐야 딸랑 두 개야. 그 중에 하나는 교육과정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임. 어떻게 보면.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음. 자, 근데 이거 원래 이름은 이건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계속 부를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 알았죠?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산술 평균. 저기 후야. 자, 만약에 너 수학 점수가 40점이야. 옆에 정민이 수학 점수가 60점이야. 한 명은 40, 한 명은 60이야. 수학 성적의 평균은 몇 점이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네. 나누는 거겠죠.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요게 이제 산술 평균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냥 흔하게 풀어왔던, 여태까지 해왔던 그 평균이 바로 산술 평균이야. 그럼 기하 평균은 뭘까? 기하가 뭐야? 기하가. 그냥 도형, 그림. 맞죠?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자, 일단은 아까 60점이 있었고 40점이 있었어. 평균은 몇 점? 한 중간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두 데이터가 있을 때 큰 데이터는 줄이고 작은 데이터는 늘리다 보면은 만나는 거기. 거기가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는 걸 거야. 맞지? 근데 그걸 뭐 해보자? 그림을 이용해보자. 자, 기하 평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거는 상식이니까 써도 좋고 뭐 안 써도 좋습니다. A라는 값이 있었고 B라는 값이 있었어. 그거를 사각형에 각각 가로와 세로로 만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 A는 길잖아. 크겠지 B보다. 줄이고 B는 작네. 키우다 보면은 둘이 만나서 즉 같아지는 곳이 있을 거야. 뭐가 만들어지겠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어. 오케이?
그때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늘리고 아무렇게나 줄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A는 찔끔 줄여놓고 B는 많이 키워놓고 같아졌네 평균 이러고 있으면은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평균되게. 그지? 뭔가 규칙은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그 규칙이 뭐다? 넓이 AB는 유지시키는 거야. 넓이를 유지시켜 놨을 때 정사각형이 됐을 때 한 면의 길이가 루트 AB가 되죠. 그 녀석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속 하나 하자. 뭐? 그림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이 루트 AB 때문에 A와 B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이다. 자, 그리고 절대부등식이니까 둘 중에 한 놈이 항상 크겠죠?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습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먼저 너희들이 뭐 해보자? 증명을 해보자. 그리고 증명을 하면서 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도 함께 찾아주세요. 증명해보세요. 요거 하나 해놓고 가자. 우리 분수 싫지? 그렇지?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원래는 저건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부등식으로 사용할 때는 양변을 2배 한식을 좀 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을 증명하러 갈게. 아까 뭐 양변 4배 한다 했는데 그거 이제 없애려고. 알았죠? 자, 어쨌든 뭐 한다? 양변을 뭐 하시면 됩니다. 제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왜 제곱해서 빼? 루트 때문에. 그래서 아직 부등호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곱해서 이항을 시킨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항을 하면 이게 성립하는지도 않았는데 부등호가 붙으면 안 되지. 알았지? 그래서 양면을 제곱해서 뺐다. 근데 어떻게 됐다?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네. 어머 뭐야?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 됐네. 그래서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자, 그런데 뭐 빠졌어? 내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자, 방금 후가 말한 게 제일 좋아. 뭐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보다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라고 꼭 기억해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A와 B가 아닐 거란 말이야. 다른 문자나 뭐 예를 들어 다른 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도 뭐다? 두 녀석이 같다. 알았죠? 누구 두 녀석이 같다? 좌변에서 더해지는 그 두 녀석의 합이 두 녀석이 같아. 알았음?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 알았음? 자, 증명은 지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 3개짜리도 있어요. 그럼 세 녀석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3개 더해서 3으로 나눴겠지? 그래서 나누기 3이 어디로? 우변으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녀석에 대한 평균을 기하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직육면체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A, B, C. 그래서 이 녀석의 부피를 유지하면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다? A, B, C의 세제곱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요. 세제곱을 했을 때 A, B, C가 되는 수. 예를 들어 A, B, C의 곱이 27이면은 세제곱근 27은 3.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녀석도 있다. 참고해두면 좋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밑에다 쓸게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사람 이름입니다. 코시랑 슈바르츠. 저게 아마 내가 알기로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먼저 저거를 증명을 해놨었는데 아마 죽었어. 내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코시라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뭐 유품이나 뭐 이런 거 뭐 정리하다가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밝힌 거다. 뭐 근데 이제 내가 하니까 뭐 같이 이름을 넣나 뭐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네가 좋아하는 그 수학자 역사적 배경을 그냥 한번 설명해봤다. 코시라는 사람이나 슈바르츠라는 사람. 알았음? 자, 어쨌든 뭐 그 사람 이름이고요. 어쨌든 여기 얘네들이 만든 절대분식 또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자, 기억하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는 ax 플러스 by에 ax 플러스 by에 전체 제곱 보다 항상 앞에 게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양수에서만 써야 되는 산술기하 평균만 달리 단 뭐 AB랑 XY가 양수일 필요 없이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넓은 범위에 쓸 수 있는데 식 자체가 복잡해서 한정적이겠지. 근데 이 녀석은 뭐 합니다? 교육과정 없습니다. 그럼 왜 배워요? 나오니까요. 학교 선생들이 교육과정 없는데 자꾸 가지고 와. 왜? 교과서에 흔적은 남아있어. 뭐? 다음과 같은 부등식, 지금 저 밑에 저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뭐 저런 절대 부등식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시오. 자, 증명해보세요. 저거 증명해보세요. 방금 산술기하처럼. 증명해보세요. 증명 안 해줘도 되겠죠? 그냥 전개 조지세요. 얘 말대로. 그리고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져 있을 거야. 아마 ax-by 완전 제곱식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맞죠? 뭐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자, 거기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들아. 너네가 증명한 그거 봐봐. 제곱식이 있고 안에 있는 게 빼기로 돼 있을 걸. 둘이 같다겠지. 언제야? 여보세요? ay랑 bx가 같을 때죠. 자,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알았죠? 이걸 어떻게 쓴다? 양변을 x, y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일 때? x분의 a, y분의 b 또는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이제 써요.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절대분식도 일종의 절대분식이야. 우리 절대분식 내가 뭐 나온다 그랬어? 증명. 그러면 얘들도 방금 너희들한테 해보라고 했던 그 증명 두 개가 달까? 아니, 그게 문제야. 얘네들은 그거에 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증명은 얘네들은 오히려 잠깐 거들 뿐. 증명 대상으로는 오히려 기본적인 절대분식이 더 많이 나온다. 아까 했던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커 나갔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녀석들과 같은 녀석들이 더 증명으로 많이 나오고 얘네들은 혹시 나오면 뭐 밑에 거 정도? 산술기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내고 오히려. 자, 그럼 증명 말고 뭐 나오는데요? 거기가 문제라 그랬지.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 공통수학 1을 한번 보시면요. 곱셈 공식이 있었고 곱셈 공식에 변형식이 있었지. 공통수학 1 보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과 곱셈 공식에서 약간 연결이 되는 공식 딱 하나만 가지고 와보자.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에서 a 뿔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이거 변형한 거 뭐로 나와 있었어, 얘들아? 틀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식에서 2ab를 빼주세요 있었지. 자, 사실 이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똑같은 식입니다. 그냥 이해한 건 나잖아. 그래서 나랑 했던 사람들은 곱셈공식 변형식을 외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려고 막 접근하면 멍청해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일부러 막 이항시킨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이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원했던 건 딱 하나 있다 그랬어. 뭐? 곱셈 공식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이, 너희들의 자세가 그냥 이걸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항과 A와 B의 합이라는 항과 A와 B의 곱이라는 항, 어떻게 보면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너네한테 이게 뭐야? 항상 같으니까 두 개의 값을 주면 다른 하나의 값을 찾아보세요라는 용도로 많이 냈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A 뿔 B와 A 곱 B를 줬었지. 어떤 형태로?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가지고 두 군의 합과 곱을 제일 많이 제공했잖아. 그러면서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제곱의 합이라던가 삼승의 합들을 많이 물어봤거든. 그렇게 물어볼 예정이니까 뭐 해두세요? 미리 이항시킨 채로 외워를 두세요가 아니라 이 식을 바라볼 때 그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를 봐주세요였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산술기하 평균과 같은 절대분식도 마찬가지야. 잘 봐. 얘들아.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근데 B의 값이 3으로 고정이야. 그럼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가 나온 거야? 최소값이 나온 거지. 이해됐어? 자, 그걸 찾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쓴다. 뭐랑 뭐는? 산술기압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활용형 문제로서 뭘 물어본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는 말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원리는 뭐랑 똑같고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랑 맞지.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랑 똑같고. 그래서 너희들은 산술기압 평균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 주세요? A와 B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만약에 두 문자의 합을 주면서 곱의 최대치수를 찾으시오. 혹은 두 문자의 곱을 주면서 합의 최대치수를 찾으시오라고 문제를 만나면은 반드시 산술기압 평균 좀 써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로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A, B의 합을 줄게. 얼마야? 6이야. 그때 A 곱하기 B의 뭘 찾아주세요? 최대값. 두 번째 또 기본형. 이번엔 거꾸로겠죠? 곱을 주는 거야. 그때 A 플러스 B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 최소값을 물어볼 겁니다. 자, 너희들은 곱에서 최대 최소, 합에서도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고 기억을 하면 해도 돼. 근데 더 베스트는 곱은 항상 최대, 합은 항상 최소로 물어보겠네. 뭔가 합의 최대다, 뭔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사실 합은 최소, 곱은 최대라고 기억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합 또는 곱에 대한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본다. 다른 하나를 주고 나서. 그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쓰자? 자, 너희들은 실제로 이게 문제야, 얘들아. 양수 A와 B에 대하여 A, B의 합이 6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이것도 있어. B 대신 6만에서 A를 집어넣어봐. 그럼 A에 대해 2차식이 나오면서 2차식의 최대치수 풀어도 돼. 알았지? 그것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자? 산술기압 평균 써야지. 그래서 합자리에 6을 써버리고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우리가 구하자는 양면 1호 약분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누가? 우리가 구하려는 AB가. 즉 답은 9 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됐음? 이해됐음? 그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곱이 주어지면요. 그것도 똑같아.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 대상 합 여기 있고요. 2루트 안에 뭐 있다? 곱 얼마? 4로 들어가 있다. 답은 4야 그냥. 이해됐음? 이렇게 찾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2번. 항상 그렇게만 줄까? 합과 곱 둘 중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물어볼까? 아니. 숨기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게. 자,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형태. 아직 쓰지 말아봐. 자, 제공을 한 거 이게 다야. 양수 A에 대하여 A 뿔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끝. 자, 대신에 저 녀석은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은 알 수 있어. 뭐를?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저 두 대상을 곱하면 1인 거 우리 알잖아. 곱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하자. 뭐요? 역수의 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건 뭐다? 산술기압 평균인 거야. 답은 이. 알았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가 아까 쓰지 말라 그랬지. 왜냐면 너네가 진짜 찐 역수여야만 한다라고 착각을 가끔 하거든. 실제로는 상수배 정도는 장난쳐도 돼요. 요게 이제 이번에서 쓸 진짜 문제였어. 어쨌든 우리는 뭐야? 진짜 찐 역수다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필요한 거야? 곱하면 상수가 된다가 필요하지. 그래서 4는 무시하고 개수는 무시하고 문자만 봤을 때 역수 관계 있기만 하면 돼. 하나는 A고 하나는 A분의 1이잖아. 문자만 보면.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대 최소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A 뿔 A분의 4는 그거다 같다 2루트에 둘이 곱하면 얼마? 4. 얼마? 4. 답은 4. 알았니? 자, 두 번째. 여기서 가끔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그때의 A도 구하시오도 나와. 얘들아. A 플러스 A분의 4는 크거나 같지. 누구보다 2루트에 4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계산하면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하죠. 그때의라는 거는 뭐야? 그때가 무슨 때인데? 는 4.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묻는 거야. 알겠죠? 4보다 크거나 같은데 4를 가질 때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뭐야?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대상이 같다. 그래서 내가 A는 B라고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이거야. 알았죠? A와 A분의 4가 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 같으니까 양변에 A 배에서 A제곱이 3대 문제에서 양수 A라고 주어질 거니까 A는 이네요. 이거 아니야. 학교생들이 항상 이렇게 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거 오래 걸려요.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면.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푸세요. 내가 뭐라고 했나? 더하기를 이루는 두 대상이 같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둘이 더해서 얼마 만들었어? 그럼 둘 다 얼마라는 얘기야? 똑같은 거 더해서 4가 되도록 하는 값은 2랑 2입니다. 모르겠는 사람 손. 없죠? 그럼 A가 2가 나오는데 뭔 둘이 같다는 식을 왜 세우고 있어? 좀 이따가 조금 더 복잡해진 문제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알았죠? 자, 다 간다. 산술기압 평균의 최대 최소 구하는 활용형 문제는 이게 단가? 아니요. 한 8가지, 10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작 2개 보여준 거야. 자, 3번으로 가보자. 세 번째. 이번에는 뭘까? 간다. 자, 보이나? 문자만 보면 한 놈은 분자 있고 한 놈은 분모 있는 거고요. 알았음? 저런 형태야. 근데 문제가 있지. 뭐? 둘이 곱한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 맞지? 자, 문제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근데 그냥 이 상태로 곱한다고 해서 상수가 되진 않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적당히 형태를 바꿉니다. 어떻게? 곱해서 사라지도록. 분모를 내가 A를 만들 수 있냐? 분모 문제에 똑같은 1을 더하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알죠? 이건 상식이죠? 이 마이너스 1을 없앨 수는 없어. 그래서 방법이 뭐다? 분모를 건드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는 얘를 건드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어때? 그거 나왔잖아. 누구보다? 4보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야? 이들이 같냐? 아직 다르지. 뭐가 달라? 마이너스 1이 추가로 붙어 있지. 그럼 뭐 한다? 등호가 성립하도록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공식이잖아. 공식의 양변에 1을 더하기로 가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제일 많이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게 너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일단은 같도록 할 거고 역수로 만들기 위해서 요 녀석이 필요한 것까지는 맞아.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해요? 플러스 1을 붙여주면 이제 등호까지 성립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요 부분만 봤을 때 산술기압 평균 얼마? 2루트 4보다 더 나왔지. 노란색 부분만 보면 4보다 더 나왔대. 그럼 전체로 보면 얼마? 5보다 더 나왔던 거죠. 요렇게 나누기도 하고. 두 개를 좀 왔다 갔다 쓸 겁니다. 알았죠? 조금 양변에 1 더하는 거 힘들어하는 애들한테는 부분만 가지고 또는 이제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전체 식을 가지고 가는데 요게 일단 기본 풀이겠죠. 요 부분만 보면 4보다 더 나왔던 거 알겠죠? 산술기압 평균 쓴 뭔 말할? 이해된 거야? 살짝 고장난 것 같은데. 응. 예? 1을 뺐으니까 더해야 원래 식과 같죠. 여기는 더해야죠. 자, 다시 갈게요. 아까 그 첫 번째 풀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이렇게 4보다 큰 거나 같은 거 맞죠? 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분원식. 이해됐죠? 예. 그리고 여기다 1을 더해서 아까 그 5가 만들어진 거야. 알았지? 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이 부분만 보면은 4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전체 얘까지 해서 5보다 크가 나왔습니다. 라고 만든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너 뭐 해보자. 그때 A도 구해봐. 그때 A가 뭐야? 얼마? 그때 A
땡! 땡! 그때의 A가 얼마일까요? 땡! 자, 어디를 봐야 돼? 그때 의는 산술기압형을 봐야 돼. 후가 방금 2분의 5, 2분의 7을 한 거 말 잘못한 거. 어디 가셨냐면 얘를 보면 안 되지. 산술기하는 요만큼만 산술기하야. 똑같다라는 건 요 둘이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더해서 얼마 만들었어? 4를 만든 거야. A는 3. 알았냐? 산술기하를 쓰고 있는 그 부분에서만 등호성의 조건 써야 된다. 알았지? 식변형으로 한다고 해서 만든 저 플러스 1이나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그때 A를 찾으면 안 돼. 알겠죠? 산술기하 쓰는 부분만 딱 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절대분식. 아니지. 기본적인 산술기하입니다. 알았음? 자, 그럼 네 번째로 가보자. 근데 네 번째는 다섯 번째랑 함께 갈 겁니다. 자, 네 번째 녀석은 뭐냐면은요. 1차분의 2차 꼴이고요. 얘는 2차분의 1차입니다. 자, 갑니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4번, 5번이다. 알았죠?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갑니다. 자,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갈래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 찾아주세요. 계속 맞추느라 잠깐 가리고 있었다. 자, 풀어봅시다. 기기. 뭘까요? 자, 공수2의 마지막 단원을 보면은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어. 거기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유리식 그리고 무리식인데 거기서 나오는 유리식 그리고 유리함수. 거기서 이 행위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자, 깎아. 나 1차분의 2차 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정확한 최소다. 최소를 물어보는 녀석 반드시 너희가 먼저 처리해 줘야 될 거 뭐다? 분자의 차수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분자 차수 내리기라는 말을 좀 자주 하게 될 거다. 뒷부분 가면, 공수투 후반부 가면. 이제 방학 때 공수투 듣는 사람들은 후반부 설명하겠죠? 거기서 아마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내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수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수 수업을 들으려면은 처음부터 바로는 아닌데 초반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수업 즈음에서 함수나 함수의 그래프 정도는 좀 익혀둬야 돼. 정민은 그 얘기 한번 지는 지금 우리 그 얘기 했나? 그 부분이 필요한데, 자, 뭐, 그거는 어차피 내가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대수 수업, 어차피 함수를 내가 안 한 것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프리민터 때나 중학교 때 함수를 못 끝내주신 선생님들이 제일 많아. 대부분이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대수는 지금 함수를 안 배운 채로 왔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고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함수 단원을 통째로 건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수라는 과목을 배울 때 필요한 함수 파트는 내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공수2와 덜 끝나서 뭔가 부담스러워 또는 불안해라는 사람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파트에 대해서는 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단어는 성질을 외워서 풀자지 뭔가 어떤 좀 흐름을 잡아가는 듯한 단원이랑은 달라. 공수 1부터 지금까지 공수 2는 물론 공식도 있지만 흐름을 외우고 다른 단원에 적용시키는 과목인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철저하게 딱 그냥 그 과목에서 끝. 그 뒤에 2학년, 3학년 때 이어지냐? 유리함수 때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내용은 진짜 기초 상식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걸 가지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2학기 기말고사 시험만을 위한 거라서 사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과목이었어요.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 그렇게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시험 때 뭐 많이 외워야 되겠네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쫄지는 마세요. 알았죠? 그것 때문에 대수를 포기하기는 좀 아쉬워. 뭔지 알겠지? 앞 단원이 흔들려 있다. 뭐 집합부터 해서 막 도형까지 싹 다 거기가 너무 불안해.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냥 안 한 부분이 불안하면은 차라리 대수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아요. 아무튼 본인 판단하에. 자, 계속 간다. 어쨌든 이 녀석보다 분자 차수 내리기라는 말을 계속 했죠. 간다. 분모가 x-1이에요. 분자는요? 자, 분모가 x-1이지. 분자도 분모 x-1의 배수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최고차항부터. 몇 배? x 배. 그러면 1차항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원래 플러스 x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x가 생겨있지. 그럼 몇 x가 더 필요해? 2x가 더 필요하네. 그럼 2x를 쓰는데 그때 2x도 x가 아니라 뭐? x-1의 형태를 쓰는 거야. 그럼 상수항이 안 맞지? 원래 상수항이 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상수항 맞추기 위해서 4를 또 붙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뭐해? 그 너네 하트 공식이라고 하냐? 이렇게 뜯는 거? 하트 공식 마치 뭐 하트처럼 생겨가지고 어쨌든 뜯어 x 뜯어 a 뜯어 그럼 뭐야? x-1분의 4. 그럼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찾아주면 되고 이 녀석의 식의 형태는 뭐야? 제가 뭐 식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또 x-1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근데 안 맞지 개수가. 그러면 뭐 뒤에 3을 붙이고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뭐보다 2루트의 4보다 크고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뭐보다 7보다 크고 같아요. 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예요. 이게 4번이야. 그럼 5번은 뭔데? 5번은 더 쉽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똑같아요. 뭐? 4번에서 나온 답 있죠? 그거 역수가 답입니다. 에? 왜요? A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 관계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어떤 요 놈의 역수로 뭐 최대값 물어봤겠지. 그럼 는으로 해서 샥 분의 1 한 다음에 분모만 가지고 최대치수 걷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 하면서 그 녀석의 역수를 바로 해서 4번을 푸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놈의 역수로 물어보는 걸 거다. 문제도 써줄까? 문제도 써주자면 그냥 이거라고. 대신에 뭐로 물어보겠다? 최대값을 물어본 것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 풀이는 그냥 한 편이라고 하면서 4번을 풀어버려요. 그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 7이므로 이 녀석의 답은 얼마다? 7분의 1이다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뭐다? 4번에서 나온 답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서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여기서는 최소값. 여기서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여기서 최대값. 5번은 그냥 4번. 똑같은 거. 알았죠?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혹시 쓸 거 있는 사람? 다 지워도 되나? 후후후후. 지워도 되나? 자, 풀이 부분만 지울게요. 딱 지우고 몇 번으로 간다? 이제 6. 네. 6번으로 간다. 자, 6번은 역시 7번과 함께 비교해 봐야 돼. 2x 플러스 3y가 주어졌어요. 아이고야. 2라고요. 그때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6번. 2x 플러스 3y가 2라고 주어졌을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7번. 우와, 뭐 하나 달라. 여기 2, 3 자리 바뀐 거밖에 없지. 근데 문제 풀이가 달라. 자, 갑니다. 6번은 일단 6번, 7번 구분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있잖아. 6번, 7번의 풀이가 달라야 돼가 아니라 7번 풀이 하나로 6번, 7번의 풀이가 가능해. 그냥 사실 7번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굳이 6번을 보여준 이유는 너네들이 그 생각의 흐름이 나 이거 예전에 배운 거야가 먼저 나오냐 아니면은 그냥 분수를 보면 일단 통분하고는 시작하는 게 먼저 나오냐. 당연히 통분이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6번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6번, 7번이 완벽하게 내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풀 줄 알면은 제일 베스트지. 바로 7번 풀이 쓰면 제일 베스트라고. 맞죠? 근데 분명히 이게 뭔가 시간이 흘러가고 뭐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뭐 최대 최소를 구하든 뭘 물어보든 어쨌든 분수의 덧셈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통분을 하고 있을 거야, 너네가. 그래서 내가 이 풀이를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딱 오면은 눈치를 채야지. 똑같네. xy분의 2에 대하여 최대 최소야. 그럼 마치 4번, 5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녀석은 언제 성립하겠어? xy 분모 있는 녀석이 뭐일 때? 최대일 때 등장하겠지. 맞니? 예를 들어 최대값이 5면은 답은 5분의 2인 거고 최대값이 5분의 1이면 답은 10인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뭐 한다? 합이 주어졌네. 곱의 최대 구하기. 산술기를 쓰면 돼. 이해됐니?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근데 모든 문제가 저렇게 풀리냐? 아니요. 통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녀석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음. 그때는 뭐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풀이하세요. 를 기억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또 외워야지. 알았죠? 자, 간다.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후야 2를 나누고 2를 곱하면 달라져? 같아져? 같죠? 3으로 나누고 3으로 곱하면 똑같은 식이죠? 자, 그때 우리는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곱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2로 나누고 2를 곱할 거야. 자, 어떤 2인데 여기는 이 2는 얘다. 알았지? 그래서 2로 나눴다, 2를 곱한다. 곱하기 2는 식으로 써. 그러면은 뭐야? 2분의 1을 남겨놓고 안에 거 전개해보자. 샤샤샤샤샤샥 x분의 6y y분의 6x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3 보이냐? 뭐가? 요 녀석만 보면은 산술기하 평면이 보이냐? 둘이 곱해주면 xy는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36이 남습니다. 얼마예요? 12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뭐야? 12 플러스 3 나누기 2보다 더 낮은 거죠. 요렇게 풀립니다. 이게 6번, 7번이에요. 자, 7번의 풀이를 잘 기억해둬라. 알았는가? 6번 문제도 7번처럼 풀면 답은 나온다. 알았지? 6번은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해야지 산술기하 써야지라는 유형의 먼저 떠오른 사람보다 통분이 먼저 보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야, 6번.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쓸 사람들은 쓰시고 다 된 사람들은 여기 1, 2, 3, 4, 5번 이쪽 풀이를 문제를 지우고 또 다른 문제 두 가지 보여줄게요. 오늘 그게 두 개가 끝입니다. 8번, 9번. 알았어? 근데 책 순서랑 좀 다르다. 책은 아마 한 4번째, 5번째로 지금 내가 하려는 8번째, 9번째를 바로 보여줄 겁니다. 더 기본 문제로. 근데 약간 흐름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먼저 저기까지 간 것뿐이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 산술기의 최종 버전이야. 알겠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은 아니고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좀 최종 버전에 가깝다. 자, 그럼 도대체 8번, 9번은 뭐냐? 8번은 사실은 이미 한 겁니다. 한 번 더 보여준 거고 9번이랑 구분 지으려고. 자, 8번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봤어? 방금 저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푸세요 하면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이 풀어서 2분의 25, 2가 없지, 이제는. 이게 없는 거니까. 그냥 25다, 맞지? 25도 크거나 같을 거예요. 라고 답을 낼 거야. 그치? 근데 내가 9번을 알려주잖아. 8번의 풀이가 바뀌어, 너희들이. 잘 봐. 9번이 뭐냐면, 이게 9번이요. 푸세요. 했어. 어떻게 풀래? 정답입니다. 통분만 안 하면 돼. 통분하는 미친 자들이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역수인 놈들끼리 좀 이어가는 거야. 간다잉? x분의 y가 있으면 누가? y분의 x가 힌트로 세트로 나와요. y분의 g가 있으면 뭐예요? g분의 y가 세트로 나오면 되지. 그 다음에 뭐 있냐? gx냐? g분의 x가 있고 x분의 g가 세트로 나와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뭐야? 전체를 봐. 이 녀석의 합의 최대체수야. 그때 주황색 부분만 보면 뭐요? 누구보다 크고 같아? 이보다 크고 같지 않아? 정확히 이루트 1. 한번 쓸까? 초록색 부분은 뭐야? 얘도 2보다 크고 낫겠지. 루트를 쓸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물론 문제에 XYZ는 양수로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얘도 2보다 크고 낫고 얘도 2보다 크고 나갔고 얘도 2보다 크고 낫으면 전체적인 최대값, 최소값은 뭐이겠어? 6보다 크고 나갔겠지. 자,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걸 딱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야? 산술기하를 꼭 한 번만 써야 되지 않아도 되네. 그래서 선생 그러면 이 녀석도 얘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은 2루트에 6xy보다 크고 낫고요. 그 다음에 왜 이래? 뒤에 녀석도 보면은 2루트에 xy분의 6보다 크고 낫으니까 주황색 부분의 최소값인 2루트 6xy와 초록색 부분의 최소값인 2루트 xy분의 6을 곱한 녀석을 최소값으로 가진다라고 해서 곱해주면은 4, 6, 24니까 24보다 크고 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25보다 얘가 작으니까 이게 답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가진 애들이 있음. 자, 이게 뭐 더 똑똑한 풀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25가 맞아요. 왜 그럴까? 자, 이제 나의 질문이 시작된다. 왜 얘는 틀렸고 왜 얘는 맞을까? 똑같이 산술계를 2번, 3번 쓴 거잖아. 그래서 각각 이 시계 최소값들끼리 곱하거나 더해서 지금 답을 낸 거잖아. 왜 위에 거는 맞고 밑에 건 틀렸어? 거꾸로 말했다. 왜 위에 건 틀렸고 밑에 건 맞아? 왜? 뭐라고? 곱하기랑 더하기랑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 2보다 크고 같은 놈과 3보다 크고 같은 놈을 곱하면 6보다 크고 같은 놈 맞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얘들아? XY 값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다. 그게 맞아요. 자, 한번 생각해봐. 얘가 최소값을 얘를 가져. 오케이? 두 녀석이 있는데 얘의 최소값은 이게 맞아. 이 식도 최소값은 얘가 맞아. 근데 둘이 곱하기를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얘는 AB고 얘가 XY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AB인데 얘도 AB면 과연 얘가 최소를 가질 때 얘도 동시에 똑같은 XY에서 똑같은 최소값이 나올까? 그걸 비교하는 거야. 즉, 뭘 비교한다?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비교해봐봐. 여기서는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즉, 최소값 2가 언제 나와요? 이들을 같을 때. 얘들아, xy분의 y, 뭔 개소리야. x분의 y랑 y분의 x가 같다는 말은, 둘이 같다는 말은 x제곱과 y제곱이 같다는 얘기고, 둘 다 양수면 결국 xy가 같다는 얘기 아니야? 얘는 그러면
그러면 주황색 녀석이 최소값을 가질 때 초록색과 빨간색 녀석들도 다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최소값을 갖는다. 그때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x, y, g가 다 갖다지면 돼요. 맞죠? 문제는 여기다. 위에 거 등호 성립 조건 갖다줘. 얘 등호 성립 조건 언제야? 2x랑 3y가 같을 때지.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x분의 2랑 y분의 3이 같을 때니까 샥샥 3x랑 2y 같을 때 아니야? 두 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xy가 0이라면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xy는 양수라고 했죠. 동시에 성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x랑 3y가 같은데 어떻게 3x랑 2y가 같아지겠니?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야. 자, 주황색 부분. 얘의 최소값은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대신에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 얘는 최소값이 아니라 그거보다 살짝 큰 값을 가지는 거예요. 초록색 부분만 봐도 최소값은 2 루트의 xy분의 6이 맞아? 네, 맞아요. 문제는 얘가 최소가 되면은 얘가 최소가 아닌 뭔가 조금 큰 값을 가지는 거지. 그럼 실제 곱했을 때 최소값은 이것도 아니고 그 적절한 곳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24는 가질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지. 대신에 범위는 틀리지 않았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최소값은 0이지. 근데 x제곱한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라고 해도 맞잖아. 범위는 맞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못 가지는 거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범위는 맞아요. 최소값으로서 24를 못 가질 뿐이야. 알겠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면 방학 말고 계약을 하고 나면 내가 하는 바는 아마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메인 교재로 쓰게 될 텐데 마플 시너지 교재 서술형 문제 보면은 이거 보여줘요. 이렇게 푼 최소값이 24다. 처음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그런 문제도 있거든, 실제로. 아무튼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는 근데 이 녀석은 물어봐서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강조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하다 보면 가지기 똑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서 하는 것도 있어. 아무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였다? 하나의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여러 번 써도 좋아. 좋은데 여러 번 써서 산술기하를 구할 때는 뭘 꼭 써주세요? 등호 성립 조건을 비교해서 세 개, 두 개가 다 동시에 나올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라는 거 하나 설명하고 싶다. 자, 여기까지다. 됐냐?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알겠어? 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1번, 2번, 3번, 4번, 9번까지 있지. 얘네들이 다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내가 더 보여줬으면 하는 형태의 문제가 한 두 개 더 있기는 해. 하나는 근데 도형으로 활용하는 거라서. 그리고 하나는 지금 해봐야 어차피 너희들이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안 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센이나 이런 거, 센은 없나? 아무튼 교재를 보면은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서도 최대 최소는 물어봅니다. 오케이? 문제집에서는 물어봐. 근데 교과서에서는 안 물어보는 녀석이 있지. 왜 안 물어봐? 교육과정 없으니까. 교육과정 없는 걸 그냥 냈다 학교 시험에서 낼 수 있나 없나? 낼 수 없거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코시 슈바르츠의 최대 최소 활용형 문제는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낼 수는 있어. 다음과 같은 절대부등식을 얘기하지. 그러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활용하여 다음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까지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쓰면 되잖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녀석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얘는 거의 안 보여줬고 산술기하에서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는 내신 대비 들어가는 또는 방학 때 들어가는 약간 응용형, 심화형 문제에서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뺐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나랑 하든 다른 쌤이랑 하든 어쨌든 이제 또 공통수학 1, 2 또는 대수로 넘어가겠죠? 그때 이제 너희들이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당연히 돼야 되니까 그럼 모른 채로 이제 접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절대부등식을 좀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불렀고, 고1 과정 중에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 너희가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제일 너네의 발목을 붙잡을 단원이 바로 뭘까? 야, 그거는 모르면 죽어야지. 공통수학 1에서. 너는 내가 한번 얘기했어. 어? 부등식에서 나오던 누구? 아니야. 아니야. 힌트는 여러 가지 부등식이에요. 가방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 어렵던데. 근의 분리. 너 내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지? 근의 분리라고 하는 응용형 문제가 있어. 걔가 너희들이 2, 3학년이 됐을 때 계속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을 거다. 왜? 그만큼 많이 나와서. 이게 판별식도 2학년, 3학년이 되면 계속 나올 거거든. 근데 판별식 정도의 수준은 사실 그냥 주워 먹기야. 지금 너네가 사실 중학교 거 이미 많이 쓰고 있잖아. 근해 공식도 어떻게 보면 썼잖아.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쓰고 있잖아.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중학교 거잖아. 근데 계속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근데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중학교 거 중에. 나오면 틀리는 거. 지금 당장은 많이 안 틀렸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많이 틀릴 거. 바로 닮음입니다. 닮음.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거든. 옛날에 배운 것 중에. 근의 분리가 그래. 판별식보다는 빈도가 낮아요. 근데 근의 분리는 애들이 자꾸 까먹어. 못 쓰고 발견을 못해. 이게 근의 분리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말해주기 전까지 본인이 스스로 못 찾아. 그래서 애들이 진짜 많이들 틀립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다 쳐도 풀이 과정을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빈도가 꽤나 높아요. 공수 2에서도 나오고요. 대수에서도 나오고요. 미적분 1에서도 나옵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는 녀석은 계속 나옵니다. 그걸 하나 강조. 자, 두 번째. 공수 2에서 나오는 것 중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너희들의 발목 붙잡을 건 뭘까? 함수 아닙니다. 도형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산술기야. 자, 도형 얼마나 자주 나올까? 도형도 진짜 자주 나옵니다. 대수에 보면은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있고, 거기 보면 삼각형 원 또 나와. 거기에서 도형 막 원의 접선도 나오고, 닮음도 또 나오고 할 겁니다. 거기서도 많이 틀리겠지. 근데 그 단원에서 틀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닮음을 못 찾아서도 있겠지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까먹어서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고, 본인이 공식을 까먹은 거니까. 그거 말고,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건 사실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상황 자체를 인지를 못해서 틀려. 함수 정말 많이 나오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 중에 함수는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근데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몰라서 틀리지는 않아. 그냥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지가 못 그려서 틀리는 거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서 틀린 거지. 그냥 함수를 몰라서는 아니라고. 그래서 공수2 내용 전반적인 내용 중에 집합도 많이 나오고, 함수도 나오고, 함수의 그래프도 나오고, 합성함수, 역함수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나오고, 도형도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 단원의 문제이지, 방금 내가 말한 원방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접선이나 이동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함수나 함수의 그래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단원이 문제인 거야. 대수가 문제인 거고, 미적분 원의 어떤 파트가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했는데, 산술기하는 막 풀다가 어떤 식이 딱 등장했는데, 그 식에서 나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겠군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틀려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의 제일 발목을 붙잡는 공수2 내용 중 하나는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수능에서도 고3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좀 나중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방학 때는, 그리고 개학 후에는, 내가 하는 공수2에는 산술기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약간 수능에서 연결되는 그 난이도까지 계속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아무튼 알겠죠? 고생드렸다. 바이바이.